시간을 먼 산을 보신다든가 자몽, 블랙커런트, 조청. 저녁을 못 먹고 참깨라면 먹었습니다. 아 맞아. 참깨라면. 와이프 해장국 먹으러 가고 이제 고기 드시고 저는 참깨라면. 룰커피가 잘 되는 게 커피가 아니었어요. 쿠키가 네. 아까 전에 그 시연할 때 말씀해 주셨지만 자몽, 크랜베리 한 게 뭐였죠? 자몽, 블랙커런트, 조청. 블랙커런트. 아 조청. 저는 지금 무조건 느끼고 있습니다. 아. 마셔보세요. 주신 거 제가 이제 계속 마시면서도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한번 먹어보면서 제가 이 시간이 제일 재밌어요. 왜냐면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이랑 제가 계속 촬영을 하고 있지만 항상 이 시간을 먼 산을 보신다든가 자몽, 블랙커런트, 조청. 제가 이거 딱 사실 저는 그냥 커피를 즐기는 사람인 입장에서 그냥 편하게 마시는데 되게 긴장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네. 자몽, 일단 블랙커런트, 네, 컵 조청. 아로마에서 네. 컵 아로마에서 그냥 그냥 이런 느낌이 확 올라오네요. 네. 그리고 가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도가 굉장히 진하게 느껴져요. 아로마에서도. 이 말씀하시는 그 뉘앙스가 그 다음에 조청이라는 그 느낌 그게 입 안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다라는 느낌은 좀 있어요. 먹고 있으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단향이 입에서 계속 나요. 네. 와, 그래서 커피가 농도도 짙으면서 굉장히 단향도 좋고 예, 커피가 좋은 건가? 아니면 레시피가 좋은 건가? 자몽은 얘기 안 하세요. 자몽! 자몽, 네. 자몽. 네. 자몽 한 번 더 먹어볼게요. 블랙커런트. 자몽인데 맞아요. 자몽 블랙커런트 나타나는데 자몽이 조금 더 익었어. 네. 그래서 조금 더 익었어요. 그리고 룰만의 좀 특별한 네. 뭐 아이템이나 아니면 우리 룰은 이런 게 정말 좀 특별하다 이렇게 네. 표현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매장 오셔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룰은 시그니처가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시그니처를 시연을 부탁드렸었죠. 네. 네. 저희 대표 메뉴는 브루잉 커피입니다. 혹시 커피는 그럼 몇 종류가 있어요, 필터가? 저희는 웬만해서는 세 종류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하나는 네. 산미가 좀 적은 커피. 네네. 그래서 브루잉 커피나 스페셜티 처음 드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커피를 무조건 하나를 두고, 하나는 이런 케냐같이 제가 엄청 좋아하는 네네네. 뉘앙스의 커피를 두고, 하나는 고객님들이 좋아할 만한 커피. 저는 사실 클래식한 가공 방식을 굉장히 좋아해서 네네. 저는 사실 내추럴 아니면 와시드 네네. 이 두 가공 방식을 굉장히 좋아해요. 뭐 다양한 가공 방식이 많이 있긴 하지만 네네네. 그래서 저희 매장에서는 되게 특이하고 신기한 커피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이제 그거 말고 예전 좀 고전적인 가공 방식 커피를 드셔 보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네. 조금 고전적인 가공 방식을 이제 올해는 조금 더 많이 표현하고 그쪽으로 라인업을 꾸려야 되겠다라는 게 이번 연도의 저희 매장 컨셉이에요. 그래서 사신 거는 리치 피치고 미치고 제가 중간에 뭐가 궁금했었냐면은 네. 물을 네. 98도로 부었단 말이죠. 네.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95도 이상일 때 사실 끓는 점으로 이제 보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네,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농도를 단순히 잘 추출하기 위함인지 네. 아니면 어떤 정확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인지 궁금해요. 뭐 엄청 정확한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네네네. 우선 우리는 물이 100도씨에 끓는다고 하지만 네네. 사실 100도씨 전에 우리가 사용하는 물은 그냥 끓잖아요. 그쵸. 그래서 물이 이렇게 막 튀는 현상이 있지 않은 이상은 저는 물의 온도를 굉장히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주전자는 굉장히 좋은 주전자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네. 높은 온도의 물을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네. 우리 홈카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훌륭한 주전자가 많으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포트에 그냥 끓여서 바로 그렇죠. 붓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포트를 가지고 주전자에 옮겨가지고 다시 물을 붓게 되면 온도가 떨어진다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고 네네. 저는 최대한 높은 온도의 물을 가지고 주전자에 옮겨 담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물의 온도가 저 주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높아야 어떻게 보면 추출이 더 원활하게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온도가 너무 높으면 그에 따른 뭐 문제점들도 많이 생기지만 네네네네. 저는 92도 이상의 물을 붓는다면 로스팅 포인트가 점점 요즘에 낮아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조금 더 수월하게 추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 96도가 가장 좋다, 94도가 네네네. 가장 좋다라고 하지만 네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커피 산업에서 주전자로 물을 부을 때 그 온도를 계속 유지해서 붓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 떨어지는 걸 감안을 하면 저는 완전 끓어서 붓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높은 온도를 유지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추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그리고 외부 환경에 관한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아서 네네네. 네, 좀 높게 사용을 하자라는 편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는 이제 핸드드립을 우리가 뭐 시연도 봤었고 그 다음에 좀 특별한 레시피도 알려주셨는데 뭐 사실 특별한 레시피를 저희가 보고 그대로 따라 해도 정말 좋은 커피를 뽑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이제 커피를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핸드드립을 이제 막 시작해 보시려는 분들 네. 또는 해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 하실 수 있는 팁들 몇 가지가 있을까요? 네, 우선 팁 하나를 말씀을 해드리면 네네. 저도 그렇고 생각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커피에 물을 붓기 전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는 핸드드립을 해야 돼, 나는 브루잉을 해야 돼 라는 고민만 많고 맛없을 거야 라는 생각만 있지 네네. 아무도 물을 붓지 않아요. 저는 핸드드립과 홈카페 혹은 브루잉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과감하게 커피 위에다가 물을 부어봐라. 그러면 생각보다 맛없지 않은 커피들이 나올 거예요. 레시피를 무시하셔도 네네네. 커피만 훌륭하다면 결과물이 저는 대부분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선 행동. 근데 일단은 너무 많은 걸 생각하지 말고 네, 그리고 너무 많은 공부를 해서 내 커피가 맛이 없을 거야라기보다는 맞아요. 일단 행동으로 해본다. 네. 우선 커피 맛없는 것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스트레스에서 발생되는 것 같아요. 제가 0점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60g을 꼭 부으려고 하지만 네네네. 60g을 못 부었을 때 사람들이 먼저 생각하는 건 다음 60g을 부을 때 내가 잘 부어야지라는 생각보다 60g이 안 부어졌으니까 맛없을 거야 이 생각을 먼저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그람수 틀렸다고 막 저 0점 다시 0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1g, 2g이 엄청 이제 전문가들에게 엄청 중요하게 느껴지지만 우리는 커피를 편안하게 즐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커피를 즐기고 네. 좋아서 이 자리까지 계속 유지를 하는 사람들인데 네. 사실 커피에 스트레스 받다 보면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커피는 진짜 즐겁게 하는 게 네. 제일 좋은 것 같고 혹시 뭐 또 다른 팁들 있을까요? 혹시 브루잉 커피 내가 브루잉을 해가지고 커피가 맛이 없으면 네네. 내가 추출을 잘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추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네네. 추출 전 단계, 그러니까 로스팅에 로스팅.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로스팅을 내가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로스팅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문제는 그 전 프로세스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저도 많이 오래 빠지는 건데 추출을 매일 하다 보면 커피가 맛없을 때 추출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수정들을 해봐요. 네네네네. 그렇게 해도 결과가 잘 안 나올 때는 그 전 단계를 한번 보시는 게 조금 더 해답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랑 초보자분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 커피가 맛이 없으면 추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추출이 잘못된 거랑 네. 이게 로스팅이 잘못된 거 네. 판단
시간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참 쉽지는 않은데 네네네. 근데 이거 같아요. 만약에 그냥 간단하게 커피에서 쓴맛이 나요 라고 하면 네. 이거 솔루션을 주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먼저 선행해 볼 수 있는 결과는 이 그린빈 자체가 쓴맛이 나는 그린빈인지 먼저 네네네네. 생각해보고, 두 번째 간단한 거는 로스팅 포인트가 이제 비터가 좀 강해진 로스팅 포인트인지 이거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데, 그 두 가지도 문제점이 아니다. 네네. 근데 비터가 많이 난다. 네네. 라고 하면 그때는 나의 추출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를 고민을 해보면 좋아요. 이게 뭐 과하게 추출됐는지 농도가 안 맞았는지. 일단 로스팅 포인트를 좀 봐서 네. 쓴맛이 날 수밖에 없는 포인트인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 한번 해보고, 그건 눈으로 이제 보이는 거니까. 맞아요. 눈으로 보면 바로 보입니다. 그러고 이제 만약에 커피가 쓰다면은 추출을 한번 수정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아시다시피 우리가 커피를 시키기 전에 이 커피의 플레이버가 어떤지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알 수 있는데, 네네네. 커피나 호퍼 위에 담겨있는 커피의 색을 보면 그렇죠. 이게 산미가 좀 있는 쪽인지 아니면 또 단맛이나 구수한 쪽인지 네네. 아니면 좀 비터가 강한 쪽인지, 이쪽을 사실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그쵸. 한번 해보시면 내가 보고 이 커피를 시켜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나는 좀 산미가 싫어 그러면 사실 색을 보면 굉장히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혹시 뭐 또 다른 팁 있을까요? 팁이요? 네, 사실 두 번째 팁은 제가 드린 거고, 네, 한 개 주셨는데 한 개 정도 더 뭐 있을까요? 우선 농도가 중요해요. 추출을 하고 나서 네, 커피가 맛이 없으면 네. 조금 더 농도를 연하게 해서 드셔보시면 좋아요. 네네네. 내 커피를 이미 만들었는데 이미 추출이 끝난 결과물을 가지고 커피를 마셨는데 이게 맛이 없다 네네. 라고 하면 그때 수정할 수 있는 건 희석을 조금 더 해서 연하게 만들어 보는. 네. 사실 이게 농도가 너무 짙으면 우리가 맞아요. 미각에서 이렇게 받아들일 때 과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물을 좀 섞어서 드시면은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완화된다. 맞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뭐 가수도 많이 하고 네. 그런 걸로 이제 많이 보완을 했었는데, 네. 저도 요즘 뭐 드립 내리고 나서 조금 진하게 내려진 것 같으면은 어쨌든 나가기 전에 한번 맛은 보고 나가니까 네. 그때 가수도 좀 하는 편이고 하니까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더 좋은 커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럼 한 세 가지 정도 이제 제가 네. 기억은 안 나지만 팁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로스팅 정도에 따라서 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입문은 아니고 네. 이제 추출을 조금씩 해봤어요. 한 100번 정도 해봤는데 조금 더 맛있게 이제 커피를 추출을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죠. 그런 분들한테 주실 수 있는 팁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제 로스팅 포인트 네, 말씀을 네, 네. 드릴까요? 네. 우선 로스팅 포인트가 라이트하다, 우선 다크하다, 이 두 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나눈다면, 네네. 저는 예전에는 라이트한 커피는 추출을 조금 더 적게 하고 다크한 커피는 추출을 더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커피들이 정말 다양해지고 스페셜한 커피들이 많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네네. 라이트한 커피인데 굉장히 스페셜한 커피들이 있죠. 네네네. 예전에 그렇게 제가 했었다면 요즘에는 라이트한 커피는 추출량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가서 스펙트럼을 좀 넓히는 편이고요. 네. 다크한 커피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한 것보다는 추출량을 조금 더 적게 한 다음에 좀 농도를 맞추는 편이에요. 근데 라이트랑 다크가 있다면 사실 그 추출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는 결론적으로 농도와 이제 수율인데,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도계가 없어요. 수율 네. 예를 들어 없다면 네. 이게 뭐 온도도 방법이 되고 네. 양도 방법이 되고 추출도 방법이 되잖아요. 네. 어떤 걸 제일 먼저 고쳐보면 좋을까요? 저는 추출량을 가장 첫 번째로 봐요. 온도가 아니고요. 네. 추출량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라이트를 많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라이트의 기준은 어느 정도 배전도를 얘기하는 걸까요?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이거는 왜냐면 네. 제가 만약에 이게 너무 달라서 이 커피를 네. 에티오피아였으면은 네. 이 정도 배전도면 라이트인데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게 케냐예요. 케냐고 지금 제가 먹었을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1차 후반 정도란 말이죠. 이건 라이트는 아니니까. 네.
그렇다고 다크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로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데, 그렇죠. 네, 차라리 그럼 에티오피아처럼 산미랑 향이 강해요. 네. 이런 것들은 추출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네. 있을까요? 우선 에티오피아나 이런 좀 라이트한 커피들은 사실 색으로 판단해도 좋고 네네. 가장 좋은 건 마셨을 때 좀 네네네. 뉘앙스들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네. 그래서 추출 비율을 먼저 결정을 하고 나머지 변수를 건드리는 게 추출 레시피를 잡을 때 저는 가장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트한 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1대 10으로 할지 1대 네. 10으로 할지 먼저 결정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라이트한 커피는 40, 60, 60, 60 레시피를 사용하고 아까랑 똑같은. 그렇죠. 다크한 커피는 484. 아, 그래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요. 그러면은 다크 쪽은 484로 해서 좀 네. 짧게 끊어내는 방식을 네. 쓸 거고, 네. 라이트는 지금 케냐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네. 다가가신다는 얘기시구나. 네, 맞아요. 그건 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또 다른 팁들 있을까요? 제가 뭔가 엄청나게 뽑아내려고 오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게 다 드렸거든요. 이미 인터뷰 내용을 다 드렸는데 조금 특별한 걸 사실 기대하고 있었는데. 특별한 거. 네네. 우선 재추출 레시피를 보면 우리 요즘 트렌드가 커피 양일 때 물 15, 16의 비율을 많이 추출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고 희석을 안 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죠. 네네네. 그렇게 해도 커피가 충분히 맛있어요. 근데 저는 추출을 적게 한 다음에 농도를 맞추는 편인데 네. 추출을 적게, 그러니까 1대 10 정도를 하고 이제 물을 가수하는 스타일인데 네네네. 이 농도를 어떻게 맞추느냐. 근데 우리가 보통 이 농도계가 있는 바리스타들이나 우리 홈카페 하시는 분들은 농도계를 체크하시면 되는데 그쵸. 그게 없잖아요, 대부분. 그쵸. 그러면 간단합니다. 내가 만약에 1대 10의 비율로 추출을 하고 기준은 따뜻한 거 기준이에요. 따뜻한 거 네네. 기준 1대 16의 내가 비율을 보통 머릿속에 네네네. 두시면 돼요. 따뜻한 거 그러면- 기준으로. 그렇죠. 네네네. 그럼 나 가수를 하고 싶은 레시피를 사용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네. 1대 10 정도를 추출하고 나머지 5나 6의 비율을 가수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1대 8의 비율을 추출하고 싶다. 그럼 1대 8의 비율을 추출하고 나면 엄청 농도가 짙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나는 희석을 어느 정도 해야 될까라고 하면 사실 맛보면서 하는 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그러면 내 머릿속에 있는 비율은 1대 15나 16 비율이기 때문에 1대 8의 비율로 추출하면 나머지 7, 네네. 나머지 8 정도를 가수를 하시면 네, 크게 나쁘지 않은 비율의 커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40, 60, 60, 60의 비율로 추출을 하면 네. 80에서 100g 정도 가수를 하는 게 1대 15나 16의 비율에 딱 맞아 떨어지고 484로 추출을 하면 희석을 120에서 140 정도로 하는 게 딱 괜찮은 비율로 떨어져요. 그러면은 그냥 하시는 말씀 중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냥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네. 질문을 해요. 가수를 안 하고 네. 또는 가수를 하고 네. 그 정해진 양만큼 그냥 뽑아내면은 안 되냐는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도 괜찮아요. 근데 결국에는 마셔보고 내가 괜찮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네네네. 커피가 훌륭하다면 어떻게도 다 맛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항상 엄청나게 스페셜한 커피를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 추출 이론으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면 맛있는 건 초반에 추출되고 네네. 우리가 맛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후반에 추출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추출을 적게 해서 희석하는 건 맛있는 것만 초반에 추출을 하고 나머지를 농도에 맞게 가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내가 마시기 편안한 스타일의 커피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가수를 좀 하는 걸로 네. 커피를 지금 여기 롤 커피에서도 추구하고 네. 있는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질문 주시면 최대한 모든 걸 다 답변해드리고 싶어 해요. 네, 그래서 뭐 저희 매장에 오시건 아니면은 이제 권태로운 커피 생활에다가 뭐 댓글 달아주시면 뭐 제가 직접 다 댓글을
되도록 달아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아, 예, 그래서 혹시 이제 이 영상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네네. 제가 아는 한 다 댓글 달아드릴 테니까 질문들 이렇게 아래다가 열심히 올려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달아드리도록 뭐 저희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사실 뭐 작으니까 그렇고 룰커피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은 거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계세요. 네. 저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거기 또 궁금한 거나 이런 거 댓글 달아주시면은 정성스럽게 답변해 주신다고 하시고, 또 여기가 그 구가 어디죠? 동이 어디라고 해야 되나요? 아, 여기가 그 네. 서울시 서초구예요. 그래서 악기거리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아, 동은 그래서- 어디예요? 동이 어디지?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서초구 아니, 동이 아니에요. 서초동일 거예요. 아, 서초동. 이제 길로 네네. 바뀌어가지고. 아, 네. 저는 서울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주신 내비 찍고 오는 거라서 잘 모르는데. 아, 서초동입니다. 네. 서초동에 네. 룰커피 오시면은 이제 네. 또 소통도 되게 중요시 하시면서 커피도 네. 정성스럽게 내려주시니까 편하실 때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들려주시고, 커피도 맛있어요. 이게 자몽 조청 블랙커런트. 블랙커런트 케냐거든요. 네. 이거 한번 드셔보시면서 얘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룰커피 대표님이셨고, 저는 권태로운 커피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넣는 거 안 해, 손을 넣는 거. 안녕.